새 정부에는 새조주가 나오잖아. 새 정부의 새조주를 설명해줄 특별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88TV의 성투사님 모시고 오늘 간단한 인터뷰 할까 합니다. 미국장이 좀 조정을 많이 하고 한국장도 조정을 하지만 결국 조정하는 종목들 보면 우리가 그동안 팔아버렸던 기술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새 주도주, 새 정부와 새 주주에 대해서 우리 성투사님의 조언을 받으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오늘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도주는 어떻게 나올 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투사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네. 보통 선거는 시장이 잘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그 선거의 악재나 뭐 이런 것, 하여튼 역대로 보면 선거 때 장이 안 좋아. 이게 불안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많이 해먹은 게 기술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해먹은 게 문제죠. 자, 선거 이 시장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어차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대선 전에는 주가를 일반적으로 좀 올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기대감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죠. 그 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미국장이든 국내 주식이든 다 같이 흘러내리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하셨던 분들이 뭐 작년부터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악재를 통해서 또 조정을 받으니까 와 이거 진짜 주식 투자해야 되나 이제 믿을 건 대선밖에 없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대선 전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실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내려왔었던 어떤 조정 국면이 이번 대선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보통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이 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 국면을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이런 쪽으로 해석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뭔가 좀 전환기, 과도기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보시면 이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새 정부가 들어올 때 어땠어? 과거에는 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것을 뭐 이어받는 경우도 좀 있죠. 왜냐면 이제 정권이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존 거 살릴 건 살리고 뭐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번에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바꿀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대체적으로 좀 과감하게 쳐내고 새로운 것으로 준비하는 그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번에는 코로나 국면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좀 보여주기식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기존 거 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좀 달라졌다, 확실히 옛날하고는 다르네 이런 어떤 평가를 좀 받으려면 뭔가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종목들로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많이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부가 잘하는 거 또는 자신이 있는 거 또 밀어주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준비를 좀 해나가시다면 아마 새 정부에서 주도주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옛날에 MB 정권 때는 MB 정권 들어서기 전에 네네. 자전거가 갔잖아. 자전거 기억나요? 그죠. 강에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런 게 별로 안 뛰고 선거들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 특별한 선호하는 종목이나 업종이 생기나? 그렇죠. 이게 그 정권의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에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MB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건설 쪽이었잖아요. 이제 뭐 4대강이라든지 또는 자전거 도로 건설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원자력 테마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실제로 뭐 이게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면은요. 여기 이제 MB 정권이 들어갔을 때 4대강 같은 경우가 이제 특수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당시가 2008년도 요 당시죠. 네, 2007년, 2008년 요 당시 시세가 많이 났네. 엄청 나왔죠. 이게 그 전부터 올라갔으니까요. 시세로 치면은 무지하게 올라간 거죠. 이런 거나 뭐 이화공영 그 당시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 2008년도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게 다 건설과 관련된 4대강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원자력도 있었어요. 원자력 쪽에서 이제 뭐 보성 파워텍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점을 좀 댔었던 그 2008년도 당시 그 시점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시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 정도. 8년, 2009년 넘어갈 때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 자전거 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도 엄청난 테마로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MB 정권의 특성이에요. 즉, 건설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MB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갔을 때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출산이나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이었다 보니까 이런 여성을 위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령 메디앙스로 이름 바뀌었죠. 네, 이 아이들 제품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은 보령 메디앙스가 거래 정지 중이긴 한데 이게 2011년도 당시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보령 메디앙스나 뭐 아가방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마다 뭔가 특징이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정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북 관련주들이 이슈였죠. 그러니까 푸른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북 관련한 이슈에서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2015년도 뭐 넘어가면서 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백 프로씩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굉장히 뭐 이거는 뭐 트럼프가 뭐 북한에 가서 뭐 트럼프 타워를 세워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북 관련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풀 꺾였죠. 이제 정권이 이제 말미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성이 있겠는가 그런 어떤 이야기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각 정권들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정부는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특별하게 선호하거나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4대강 때 얘기 생각나서 그런데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상투에서 MB가 자전거 타고 4대강을 달리는 모습을 찍어갖고 고점에서 찍어가지고 내가 저 자전거 탄 MB의 모습을 보고 고점이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벤트가 있더라고. 결론적으로 그때는 새 정부의 어떤 정책이 미리 노출되고 그 노출된 것들로 매집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도 뭔가 나오겠죠? 그죠. 뭔가 나와야죠. 뭔가 나와야지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저는 아직 투표를 누구를 할 건지 결정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특정 후보를 딱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박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될지, 아니면 누가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게 결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 정부 주도주가 나왔을 때, 누가 되더라도 꼭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즉, 관심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모든 정부가 나타났을 때 경계를 살리는 거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생을 좋게 만드는 거, 또 조금 더 살림살이가 좋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가장 먼저 손대야 되는 것들이 서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쪽이라면 아마도 이제 뭐 경기 민감이라든지 또는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손대지 않을까. 또 뭐 주택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좀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아마 이번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그런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린이들도 새 정부 주도주에 편성하고 싶을 텐데 팁이 있을까? 팁? 그렇죠. 네. 이게 그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포인트는 다 똑같아요. 이 정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MB 때 같은 경우야, 건설이니까, 이 건설하는 대통령이니까 건설 쪽으로 많이 가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되든지 간에 경제를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시작하잖아요. 경기를 좋게 만드는 것, 즉 좋게 만든다는 것은 지표상으로 보여지든 아니면 눈으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 그네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가장 보여주기 좋은 게 주식시장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런 쪽도 되겠지만
지금 서민들이 지금 1인당 계좌가 2개씩 있답니다. 그 3천만 시대 뭐 그 정도에 열렸다고 하니까 이 계좌가 2개씩 있는 이런 상태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식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도 계좌를 터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 초였죠. 이제 삼성전자가 막 고점을 칠 때 초등학생 아이가 세뱃돈 받은 걸로 엄마한테 가서 삼성전자 좀 사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본시장법에 대한 뭐 양도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소 폐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어떤 주린이들을 타겟으로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대형주,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지 지수가 끌려 올라갈 테고요. 거기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의 그런 어떤 경기 민감 섹터가 있다라면 걔네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지금 이제 고점을 찍은 종목도 있죠. 뭐 배터리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것은 약간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금 들어오는 시점이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면 걔네들이 아닌 다른 주도주들이,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쪽을 따지고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이겠죠. 뭐 배터리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뭐 카카오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올라갔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낸 시점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의 대형주, 이런 쪽으로 구성을 좀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건 뭐 주린이들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주도주 공략하는 것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 보통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도 하나 있었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가 이제는 좀 어렵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젠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고요. 많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되어 버린다라면 매수가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외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안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기존의 대형주가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를 채워놔야지만이 지수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그럼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대형주 이런 것들은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일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도주를 공략하는 데는 별다른 팁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을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뭐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인데 앞으로 상승할 가치가 많은 거, 즉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건드려야지만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앞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주의할 거는 이제 너무나 많아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왜 손실이 나고 있을까? 이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 주의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중, 그다음에 매수에 대한 시점, 그다음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아들 계좌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2018년도 12월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 계좌를 통해서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당시에 9살이었어요. 9살에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한 달에 15만 원씩 매달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적립식으로 집어넣어서 종목을 짜주겠다. 근데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했는데 거기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고점이거든요. 완전 고점이었고, 그 코로나가 나오던 2020년 3월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18년도 12월에 계좌 상황을 보니까 190만 원이라는 원금 대비 수익이 약간 낮더라고요. 근데 2022년 2월 이게 한 20일경에 찍은 계좌인데 지금 1,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가 4년 만에 1,500만 원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뭐 단순하게 증가율로 따지고 보면은 뭐 7배 정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네, 7배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계좌 수익률을 따지고 봤을 때 한 7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이 한 8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약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액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뭐 조정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잘 몰라도 주린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 가장 투자에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저는 매달 똑같은 금액을 항상 같은 날짜에 집어넣죠. 그래서 그 날짜에 집어넣고 종목에 대한 관점들은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샀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밑에서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을 한 거죠. 분산 투자로 지금은 보시면 종목을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그 2018년도 당시에는 별로 없었지만 좋은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분산 투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매수의 시점들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2018년도 당시에는 이 푸른 기술 즉 지난 정부의 주도주였죠. 이런 주도주들을 잡는데 가격대가 6,000원대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계좌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즉 종목을 매수를 하되 분산으로 비중을 조금씩 해서 계속 모아가지만 항상 매수의 포인트는 아래쪽에서 저점일 때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시간 좀 지나서 이제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코로나 주도주로 나오게 되면서 주도주가 항상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온 상태로 유지가 되면 수익률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내가 돈이 지금은 조금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스노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주의할 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이 계좌를 꾸준하게 잘 유지해서 이 패턴대로 그냥 이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배터리, 전기차 같은 쪽, 또 미국에 가서 전기차 관련주, 미국 나스닥 QQQ 같은 걸 사가지고 손실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성장주들이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그 미국 가서 고생하거나 지금 또 성장주로 고생하는 분들을 좋은 전략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장에서 일단은 물렸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린 것을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물린 것을 빠져나가는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장기 네. 투자한대, 장기 투자.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장기 투자요. 10년 묻어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려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그것을 좀 팔아서 뭐 더 좋은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왜냐하면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팔아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미국장보다 저는 국내 주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장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만 국내 증시는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미국으로 아주 그냥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약간의 해칭 기술을 쓰는 것도 괜찮죠. 이거는 기관들이나 이게 큰 자금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이긴 한데 이 해칭이라는 기술은 오르고 내리는 것을 같이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에서 좀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칭 기술을 쓰게 되면 참 좋은데 요거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쉽게 우리 성투사님 강의를 좀 듣는 방법 없어요? 그렇죠. 네, 뭐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역시 뭐 네,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수업료를 내고 이제 학원에 등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냥 이게 책을 본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팁 이런 것들을 좀 얻으시면 좋은데 이번에 좀 특강을 하죠. 이번에 제가 특강을 이번에 3월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특강 주제가 일단은 새 정부 주도주를 공략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새 정부 주도주들을 어떻게 우리가 찝어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업종들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 대한 매매 조건.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그런 어떤 미국장처럼 이렇게 물려있을 때 빠져나오는 포트폴리오 방법들, 해칭, 이런 기술들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88TV에서 이제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성투사 특강, 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아마 새 정부 주도주부터 해가지고 종목을 공략하는 법부터 해서 또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까지도 좀 배우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아마 고민스럽고 시장을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번 장이 가장 험할 때가 좋은 자리라는 거.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나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날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지 많이 올라가면 따라간다. 예를 들어 테슬라 보니까 44불에서 1200불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삼성전자도 4만 원에 있을 때 안 사고 9만 6천 원 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많이 올라가면 따라간다. 그럼 저 바닥에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특강에서는 그런 저점에서 공략하는 걸 공부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일단은 종목의 매수의 기본은 저점 공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략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피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뭐 그동안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 채널 안에 보시면 이제 매일 시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좀 뭐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라는 코너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쪽 코너에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이제 뭐 기본적인 강의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뭐 100%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해라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 강의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기초 강의 보시고 특강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의지죠. 의지고 어디에 어떤 좋은 강의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듣는 거죠.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스승이 멀리 있어. 그럼 뭐 그 밤새도록 가서 듣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빠님도 그런 거 많이 하셨죠. 아, 그럼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찾아다니면서 차트 하나 구하려고 90년대는 저 답심리 골짜기에 가서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또 그 차트 받으려고 모뎀이라고 알아? 모뎀? 옛날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차트 보고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네. 지금 너무나 지금 공짜로 야 차트가 그렇죠. 그냥 야 기가 막힌 세상에 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네. 지금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유튜브에 정말 좋은 책 읽어주지, 차트 강의 다 해주지, 종목도 찾아주지. 요새 주식 투자는 너무나 정말 쉬워요. 우리 때는 저 지방에서도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오고 뭐 그랬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손으로 클릭만 잘하면 공부할 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송투사님의 그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어떤 투자가들의 새 정부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 성투사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